네, 정부 정책 모멘텀이 정말 강하게 반영이 된 오늘입니다. 이 새 정부 출범 첫날이기 때문에 유독 강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떤 테마와 종목에 눈길을 줘야 할까요? 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지금부터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종목 리뷰하느라 바쁩니다. 오늘도 두 개의 종목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솔트룩스부터 할까요? 네, 솔트룩스는 제가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코너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부터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주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느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4만 원대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기면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시면서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가는 49,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은 좀 사실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조정 받고 나서 이제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 좀 체크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오늘 추세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 돌림이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책 수혜주에 가려졌는데 저는 조선이랑 원전이 진짜 강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뷰로 먼저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가장 핫한 키워드였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정말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키워드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분들이 모두 염원하고 있는 코스피 5,000입니다. 테마가 좀 예측이 가능한데 증권 아니면 지주사일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테마 무엇일까요? 네, 제가 이래가지고 약간 핫한 테마 하기가 싫은 게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네. 워낙 이제 코스피 5,000 하면은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제한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인데 제가 이제 증권에 대한 모멘텀을 그냥 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진짜 5,000포인트 가는 건지 그리고 5,000포인트를 가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잘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증권이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기 전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이 잘 나가는 테마는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한번 재미를 못 느끼면은 증권주는 오랫동안 침체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특히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워낙 저평가를 받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많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권 주식이 잘 갔을 때 사이클이 한 번 메가 사이클이 왔었는데 그때가 바로 코로나 유동성 대상승장 왔을 때 그때 워낙 거래량이 많이 시장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핫했다가 그리고 증시가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침체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다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증권에서 우리가 봐야 할 이슈는 결국에는 증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이슈는 아니지만 기존부터 현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편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에 대한 투자 유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5,000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피 5,000을 가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5년 만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된 것도 마찬가지로 증권사한테는 호재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매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매도를 통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증권사 수수료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5,000포인트가 간다라는 단순 키워드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증권사들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커다랗게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재료나 이슈가 많은 거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증권사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실적에 대한 수혜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잘 이용을 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대금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매도에 대한 좀 수혜를 받는 것처럼 동시에 프리장에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도 STO 법제화가 같이 이어진다는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STO 법제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증권사가 중간에서 거래 수수료를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수익화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증권 관련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인프라가 커지고 있다.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점은 이미 신고가 영역이라 많이 오른 게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맞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기대선 반영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으로 이미 올라간 종목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동성이 증가가 되기 시작을 하면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수수료를 할인하든지 이런 식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은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감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장점으로는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기다리면서 첫 번째 테마 저희가 증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테마는 자동적으로 지주사가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뻔한 거 갖고 와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뻔하진 않아요. 네. 뻔하지 않은 얘기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가지에 대한 모멘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커다랗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 저평가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왔던 과거 인터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 만큼 2, 3주 내에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에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막혀 있었던 부분을 풀어서 이제 바로 빠르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주사들이 조금 많은 부각을 받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소각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압력이 좀 더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주 측면에서는 좀 더 매력 포인트를 크게 이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상법 개정안이 얼마나 조속히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처리가 되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 시장에서는 더 PBR 종목을 또 많이 찾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워낙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과거 이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저 PBR에 대한 좀 종목들을 많이 찾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것도 약간 흐지부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가는 종목만 일부 가고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상승을 못했던 기업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강제성을 좀 지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지급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자본금은 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하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싸고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볼 만한 장점은 뭐가 더 있나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사실 이제 약간 헷갈리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게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에서 최상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이제 자회사가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거나 계열사에서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끌고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호재를 한쪽으로 몰아서 가져갈 수 있는 간접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보면 호재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이 좀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이제 유입 자금이 늘어난다.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점, 이게 지주사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뭐 자회사나 계열사가 잘하면 그 덕을 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단점은 뭘 봐야 되나요? 단점은 또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대로 계열사에 대한 악재를 같이 가져가는 게 또 지주사기 때문에 우리가 양날의 검처럼 양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계열사가 뭔가 이상한 흐름이 만들어지거나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악재성 발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주사도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리스크 체크가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첫 번째 단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게 상법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주사에 투자한 주주가 계열사 대표이사가 또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소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열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기업들은 이런 부분이 약간은 위축이 될 수가 있고 지주사 주주가 계열사 대표를 소송할 수 있는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감도 좀 형성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상법 개정안이 기대감은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단점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은 증권 대 지주사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살아남을 테마는 무엇인가요? 네, 너무 좋은 섹터고 앞으로도 유망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좀 고민할까 했는데 저는 실적 기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은 증권 테마를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증권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뭘 탑픽으로 봐야 될까요? 그 중에서 사실 이제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신 대장주를 좀 선택을 하자 해서 저는 키움증권 종목을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 대장주예요? 미래에셋 증권이 대장주 아니에요? 이게 대장주라고 하면은 네. 주가 상승으로 대장이 있고요.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대장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선택을 한 거는 키움증권은 실적에 대한 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5천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증권 테마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대한 모멘텀으로 뭐 여러 가지 사이클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것인가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키움증권이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키움증권을 보시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20년 동안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주식에 대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1차원적으로 키움증권에 대한 수익이 가장 많이 이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 지금은 주가 측면에서는 약간은 시총이 낮은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키움증권이 가장 커다랗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기보다는 약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키움증권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웅문의 키움증권을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주가가 오늘 이미 신고가에 갔던데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가요? 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타면서 상방이 열려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승장 때도 증권주가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유동성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점으로 추가적인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세론이 아니라 여기서 돌파하고 상방이 크게 열리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봉을 보면 솔직히 손이 안 나가거든요. 주봉이랑 월봉 한번 보여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주봉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앞전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 큰 이격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악성 매물을 이제 막 돌파를 하고 나서 새롭게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여기서 추세를 탄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포모 현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0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1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넥스트레이드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가 편입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투자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방에서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4시 반에 무료 방송 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는데 이 종목들이 정확히 왜 잘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규 진입으로 좀 접근하시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지금 손익비가 나오는 종목들 좀 자세하게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또 다양한 인사이트 계속해서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한 번씩 꼭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4시 30분에 김민성 매니저와 또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결 내일의 테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